130조 무권대리 할 차례입니다. 예, 권한이 없는 그 대리죠. 권한이 없는 자 생각해야 되고, 보겠습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바로 나오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그 조건이 있네요.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입니다. 참고로 이제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거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동적 유효랑은 뭐 비슷하긴 한데 일단은 유동적 무효인 상태고요. 지금 여기 이제 타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타인이라는 말은 이 대리법에서 지월림 교수님 책에서는 이제 대리 파트를 또 대리법이라고 따로 말씀하시니까 대리법에서의 용어인데, 대리권 수여자인 그 본인이 아니므로 타인입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 이렇게 했는데, 타인이 이때는 이제 본인의 지위에 섭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그렇죠. 본인이 수요한 그거를 넘어섰겠죠. 대리권 수요자인 본인이 아니므로 하여튼 어쨌든 그 범위를 넘어서서 대리권 없는 자가 했으니까 누군가의 대리인으로 한 격이 돼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그 계약을 계약은 했는데, 계약을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추인이라는 것은 추후에 인정한다는 얘기죠.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입니다. 추인하면 효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유동적으로 추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무효입니다. 자, 131조로 갑니다. 상대방의 최고권입니다. 최고권. 자,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자, 이건 무권대리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이 나오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추인 여부, 추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지 아닌지, 추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겠죠. 추인했는지 아닌지, 이 확답을 그런지 아닌지, 추인에 대해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상대방이 그렇다는 거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뒤에 문장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 기간이죠. 상당한 기간 줬으니까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보낼 발자입니다. 하여튼 뭐 확답을 바라지 표현하는 거죠.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자세한 것은 교재 봐야겠고요. 132조 추인 콤마 찍고 거절의 상대방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인 콤마 찍고 거절의 상대방, 추인의 상대방, 거절의 상대방. 여기는 이제 추인 거절의 상대방이겠죠. 내용 봅니다.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그러니까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겠고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겠네요. 그 의사표시는 이제 본인의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추인의 의사표시, 본인이 추인했던가 아니면 거절했던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해야 되나요? 상대방에 대하여 해야 되네요.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럴 때는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것도 교재 봐야 되고요. 자, 133조로 넘어갑니다. 추인의 효력입니다. 지금 여기 133조에서 이제 추인은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입니다. 그러니까 추인의 효력이란 말이 내용 봅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는데요. 자, 본문에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러니까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거슬러 올라가서 그 효력이 생긴다 했는데, 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만약에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급하지 말기로 소급하게 하지 말라고 소급하지 말기로 하든지,
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르게 됩니다. 따릅니다. 그렇게 이제 메모를 수업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었고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러니까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추인을 하면 일단 그렇게 생기네요. 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소급하지 말기로 하든지 하면 그 의사표시에 따른다. 그래서 말씀하셨군요. 그러나 단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자, 134조로 갑니다. 상대방의 철회권입니다. 여기는 이제 상대방이라는 것은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죠. 그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회할 수가 없네요. 대리권 없음을 알고 한 때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본문에서는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은 이제 그 대리인으로 알았으니까. 그러나 단서에서는 이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알고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회할 수 없네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상대방은 그렇군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겠죠. 자세한 건 또 기본서 봐야 되고. 자, 135조로 갑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입니다. 1항 보겠습니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그러니까 본인의 대리인이 아니죠. 지금 타이틀에도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 부권한자의 대리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는데, 무권 대리인의 책임인데, 다른 자,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죠. 타인, 그래서 타인의 대리인이랑 마찬가지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도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그는 앞에서 나왔던 거 무권 대리인이죠.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무권 대리인하고 계약을 했던 상대방이겠죠.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거나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대방은 선택이 있다고 했는데 상대방의 선택, 이거는 이제 선택채권 생각하면 된다고 참고 표시를 해서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2항입니다. 지금 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 2항합니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입니다.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바로 위에 전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넘어가야겠습니다. 반복은 계속 또 따로 봐야 되고요. 계속 이제 녹음하면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 될 수 있으니까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한 능력자일 때. 자, 136조로 갑니다. 단독 행위와 무권 대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무권 대리인이 한 단독 행위를 생각해야겠네요. 그렇게 적혀 있는데 무권 대리인의 단독 행위라고. 단독 행위와 무권 대리 내용 봅니다. 단독 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무권 대리인이죠. 대리인이라고 자기가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상대방이 이제 동의한 거죠. 그렇게 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하나요. 별다르게 뭐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렇게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하나여 전 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 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전 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데요, 전 6조면은 하나, 둘, 예, 130조부터 135조까지 전 6조입니다. 130조는 이제 무건대리고 지금 녹음하기 시작한 이 파일의 무건대리, 예, 처음에 녹음한 거죠. 131조는 상대방의 최애곡권, 132조는 추인, 콤마 찍고 거절의 상대방이고요. 133조는 추인의 효력, 134조는 상대방의 철회권, 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철회권이죠. 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입니다. 그 6개 조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예. 무권 대리인의 계약에 관한 규정을, 그 규정이 이제 6개 조문인데 그 규정을 준용한다는 말은 단독 행위에도 준용한다는 겁니다. 예,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뒤에 문장이죠. 그 136조의 두 번째 문장 법문,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 행위를 한 때, 예, 상대방이 단독 행위를 한 때에도 그 6개 조문, 무권 대리인의 계약에 관한 규정을, 예, 준용합니다. 자, 이제 137조로 갑니다. 법률 행위의 일부 무효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절이 바뀌어서 무효와 취소 파트입니다. 137조 법률 행위의 일부 무효. 예.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예, 이게 유명한 주문이죠. 그러나 단서가 있네요.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서에서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이거는 참고로 이제 적혀 있습니다. 취소를 당해서 뭐 무효가 된 그 부분, 예, 그 부분이 없더라도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예, 취소를 당하면은 또 무효가 되니까요. 예, 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예, 그러니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이 나왔죠.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이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유효인가요? 예, 일부만 무효이고, 그러니까 취소를 하지 말아라,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138조도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137, 138, 139조까지는 지금 묶어서 지금 표시를 따로 펜으로 해놨는데 기본서 보면서 한 것 같은데, 자, 138조는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타이틀이. 자, 어떻게 전환되는가 보겠습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가, 이거를 이제 A라고 생각하고요.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 B라는, 예, B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예, 법률 요건이죠. 이건 이제 필요 조건입니다. 그 요건은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놨고,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예, 다른 법률 행위 두 번째 거 B를 라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예, 다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예, B라는, 예,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138조고요. 무효 행위의 전환이고, 그래서 이 법규범이, 예,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가언명제라고, 또 이게 지원림 교수님 민법 강의에도 나와 있는데요. 26페이지인가? 그래서 if then, 예, 원인과 결과입니다. if 만약 그렇다면 뭐뭐 한다. 예, then, 예, 따라서 뭐뭐 한다 이건데, 예, 만약 뭐뭐 하다면이 이제 그 원인 파트인데 그게 법률 요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뭐 하다, 그건 이제 법률 효과죠. 그래서 그건 이제 then 부분인데 if then. 그래서 이제 그렇죠. 가언명제 부분이 있고 가정법, 그리고 이제 구문장이라고 해가지고, 예, 효과 문장이죠. 예, 그게 이제 된 다음에 법률 효과. 그렇게 해서 도식화시켜서 메모를 해놨고, 예, 일단 뭐 메모가 완벽하지 않아도 기본서 내용 다시 떠올리면서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본서 확인해봐야 되고요. 예.
그래서 다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놓은 걸 보면 혼외자가 있다고 하면 혼외자를 친생자로 이제 출생을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라고 일단은 그 저기 조문 수업 강의 시간에 일단 해놓은 거를 일단은 메모를 해놓은 거고요. 예,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139조를 보겠습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입니다. 추후에 인정한다는 건데 보겠습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효인 법률 행위는 확정적인 무효입니다. 예,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3조, 예, 103조, 104조, 107, 108조 같은 경우에 예, 피진이 표시하고 통정 허위가 107, 108이죠. 예, 단 선의 3자에게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할 뿐 확정적인 무효입니다. 예,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130조와 차이라고 하는데 130조 무권 대리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예, 130조 무권 대리에서는 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예,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래서 그 유동적인 무효 상태인데 그 무효인 법률 행위 지금 139조의 무효 행위 추인에서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확정적인 무효라는 겁니다. 자,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입니다.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판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녹음하면서도 판례도 녹음하게 되네요. 여기 메모해 놓은 거를. 자, 무효의 원인이 있었는데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되었습니다. 이 판례 내용인데 만약에 무효 사유가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다음에 그러면 무효임을 일단 알고 추인한 거죠.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그게 이제 만약 무효 사유가 없어졌다면 그렇게 해서 무효 사유가 없어졌다면 유효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고 이제 했을 때 그때 이제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법무사님이 일단 따져봐야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판례에서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제 그렇게 당연히 알았겠죠. 그렇게 추인할 때는 이제 무효 사유가 없어졌으니까 예. 그래서 아까 무효 사유가 없었다면 유효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유효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냥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고 했을 때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알 수 없다. 유무효는 알 수 없다. 따져봐야 알 수 있다. 예, 그렇게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예,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고요. 지금 그래서 타이틀만 한번 세 개를 다시 보겠습니다. 137조는 법률 행위의 일부 무효이고요. 예,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겁니다. 자, 138조는 타이틀만 보겠습니다. 무효 행위의 전환입니다. 그다음에 139조는 무효 행위의 추인입니다. 예,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확정적 무효라는 거 본문까지만 보겠습니다. 세 개 조문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140조입니다. 법률 행위의 취소권자입니다. 타이틀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한 능력자 콤마 찍고 착오로 인하거나 예, 109조에 해당하겠죠. 사기 가운데 점 찍고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예, 요거는 이제 110조에 해당하겠죠. 콤마 찍고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예, 승계인은 이제 뭐 상속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메모를 해놨고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법률 행위입니다. 단독 행위입니다. 또 제한 능력자는 계속 이제 교재에 나온 건데 미성년자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예,
5조와는 달리 5조에 나와 있는 일단 5조를 보겠습니다. 5조에서는 미성년자의 능력인데요. 뭐 1항에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그 조문이고 2항은 전항의 규정에 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안 받고 한 행위 같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5조인데 그 5조와는 달리 여기서는 여기 이제 140조에서는 단독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월림 교수님이랑 양창수 교수님이 그렇게 또 견해를 펴셨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한능력자, 그래서 이제 제한능력자가 나왔네요.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자, 141조로 갑니다. 취소의 효과입니다.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입니다. 다만 콤마 찍고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네요. 일단 본문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취소된 법률 행위는 그건 이제 이미 아웃된 거라고 그렇게 이제 수업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놨네요. 이미 아웃됐다.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소급해서 소급적으로 무효라고 그렇게 또 그렇게 생각하라고 적어놨고요. 다만 제한능력자 아까 말했죠. 미성년자나 여기서는 이제 141조에서는 성년 후견인의 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나 또 미성년자의 18세 이하 18세 밑으로 미성년자죠.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남은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42조 취소의 상대방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요거는 이제 유동적인 유효 상태다. 아직까지는 유동적으로는 유효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있는데 그거는 유동적인 유효 상태입니다. 그때까지는 그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확정된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단독행위로 단독행위네요. 의사표시가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재를 또 봐야겠고 아마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일 겁니다.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하여야 한다.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교재를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서 이제 제한능력자가 나왔으니까 그 법률 행위를 한 사람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세한 건 계속 교재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143조로 갑니다. 추인의 방법, 콤마 찍고 효과입니다. 방법과 효과겠죠? 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140조에 규정한 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법률행위 취소권자라고 했는데 제한능력자 맞죠? 미성년자 생각해 볼 수 있고 좀 착오로 인하거나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겠죠. 그리고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겠고요. 뭐 그의 대리인이나 또는 승계인 그렇게 의사표시를 한 자들의 대리인 또는 또 그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제한능력자의 대리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법정 대리인 같은 거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을 하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고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추인할 수 있고 추인을 한 후에는 그렇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때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2항
전조의 규정은 전조는 또 142조 취소의 상대방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은 취소의 상대방. 그래서 그 의사 표시를 한 사람 한번 잘 따져 봐야겠네요.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조문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항이면 지금 이제 143조 추인의 방법하고 효과이랑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 경우에 준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 취소를 준용한다 이거를 취소를 준용으로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를 준용으로 읽으라고 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네요. 142조, 143조 부분. 그거는 일단은 조문 그대로 나타난 거를 일단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면 교재를 계속 확인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4조 추인의 요건입니다. 1항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10조의 이제 사기나 강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메모를 해놨고 109조에서 이제 109조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인데 보죠. 정확하게 착오로 인한인지 착오에 의한인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네요. 109조가 거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에 착오 있는 것 그렇게 그게 이제 취소의 원인에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나 강박이 있는 경우 그게 취소의 원인이 있으니까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추인이라는 게. 그리고 또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거래했는데 미성년자이면 미성년자가 나이를 더 먹고 나서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성년자가 되어서 그 얘기겠죠. 나이를 더 먹는다는 게. 그래서 2항은 보면은 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미성년자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법정 대리인이 뭐 대신해서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참고로 이제 당구장 표시에서 메모를 해놨는데 법률 요건이 있고 그게 이제 법률 효과가 있다면 법률 요건의 이제 추인의 요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괄호로 적어놨으니까 옆에 화살표로 법률 효과로 간다면 추인의 효과가 나타난다. 추인의 요건이 있으면 추인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위에 아까 143조에서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그 1항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했는데 추인할 수 있으면 확정적 유효로 된다고 해놓은 걸로 화살표가 가 있습니다. 법률 효과, 추인의 효과에서 확정적 유효로 된다. 일단 145조입니다. 법정 추인입니다. 법으로 인정하는 추인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니까 144조 추인의 요건 그래서 추인의 요건이 법률 요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우리 적어 놓은 거군요. 그래서 법률 효과, 추인의 효과로 가면 또 뭐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로 된다고. 어쨌든 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법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문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강박으로부터 벗어난 뒤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메모를 해놓은 거 보면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간주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일을 도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를 달 때에는
남겨둔 때에는,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하는 것으로 본다. 그게 아닌가 봐요. 자세한 건 교재를 봐야 되는데, 일단 다음 각호의 사유가 뭔지 보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1, 2, 3, 4, 5, 6호까지 있는데 1호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 있는 경우, 2호 이행의 청구,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이행의 청구한 경우, 3호 경계, 경계 계약이죠. 이거는 이제 500조의 경계 계약이 있습니다. 500조 경계 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봤는데 500조는 이제 경계죠. 경계의 요건 그리고 콤마 찍고 효과인데 경계 계약입니다.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예전 채무죠. 구채무는 경계로 인하여 소멸한다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그게 이제 경계입니다. 경계 요건과 효과를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4호는 담보의 제공입니다. 담보 제공한 경우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5호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행위는 법률 행위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전부를 양도하거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전부를 양도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그리고 6호는 강제 집행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언제? 다시 보겠습니다. 법정 추인 145조인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전조 144조 추인의 요건 1항에서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항 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강박으로부터 벗어난 뒤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난 뒤에 다음 각호 전이경 담취강 뭐 담양강 이렇게도 전에 외웠었는데요. 그런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토를 달 때는 이 일을 남겨둔 때에는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겠죠. 그 내용이고요. 자, 146조 취소권의 소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취소권의 소멸. 소멸은 뭐 수업 때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뭐 썩는다라고, 그러니까 부패 썩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는데요. 표현을 그렇게 왜 하셨는지는 자세히 또 봐야겠습니다. 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뒤에 또 다른 조건이 나오네요. 둘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3년 내에, 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취소권이라는 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또는이겠죠. 또는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입니다.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수업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은 파일을 하나 일단 만들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일단 여기까지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